죄송해요. 아이린님 요즘에 콧소리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콧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Oh my god. It's 31st. Oh my god. Last day of this month. 오케이. 자, 에리님 빨리 책 읽어볼게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아니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아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이걸 근데 실천하는 거가 다르다는 걸 몰라요.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는 소홀히 했습니다. 이 두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깨우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깨우침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합니다.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도 성과로 나타납니다. 이거 콧소리 큰일 났네요. 제가 약간 좀 괜찮아졌는데 요즘에 조금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자꾸 콧소리 내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깨우침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도 성과로 나타납니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집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를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맞아.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데 잠깐만요.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외부 조건이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입니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코 때문에 큰일 났네. 죄송해요. 이게 지금 콧소리가 나도 좀 이해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겨울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소리 나도. 소리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저도 조심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듣기 좀 그래도. 네. 와우. 이 진짜 근데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입니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을 그저 의식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의식하는 것이 생각을 느끼는 것? 이걸 내면화해야 된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라. 그 뜻이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동기부여 작가이자 강사인 네빌 고다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생상 속에는 미래는 현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지적 능력을 지녔습니다. 세상의 다른 작은 생명체들은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녹아들지만 인간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지적 능력이 있기에 그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 고등 능력에 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업,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이 6가지 경이로운 지적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나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 책 진짜 많이 읽었잖아요.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맞아요. 맞는데?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지적 능력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 물리적인 결과로 바뀝니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미국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존 케네디가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로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너무 웃겨요.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지배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뀝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콧소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추워서 그런 건지. 자,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두드러지는 생각, 두려움이나 숭배 대상이 되는 생각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쉽고 편한 형태로 모습을 갖춰 시시각각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제일 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형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영원히 반복합니다. 원하는 세계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청명한 날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조각 구름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점점 커지고 어두컴컴해지다 이내 콰르릉하고 물을 쏟아낸다. 그것이 아주 오래도록 머물러 보면 그물이 원래 나왔던 곳으로 바로 돌아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형태에서 형태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본래 나왔던 원천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관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 삽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합니다.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갈 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인 랄프 월드 에머슨은 인간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큰 호의를 베푸면 큰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큰 호의를 베푸면 큰 보답을 받는다. 론더버는 시크릿이 출간했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끌어당길 법칙을 믿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길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법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끌어당기는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입니다. The law of vibration.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탕에 둡니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합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기실지 지시한다. 어떻게 해요?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대상을 이룰 수 없는 대상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 너무 좋은데요? 자,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며 단순히 부자가 되려고 생각만 한다면 앞으로도 그의 가난, 이 사람은 부자의 진동 속 이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머릿속에 정보를 채운다고 믿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컵을 채우길 바라죠. 하지만 사실 컵은 이미 가득 차 있거든요. 컵을 크게 만드는 거.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지식과 힘은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필요할 모든 지식과 힘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풀어냅니다. 우리의 욕망에 에너지를 풀어넣습니다. 즉, 욕망이 생겨야 이를 충족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욕망이 생겨야 우리는 욕망의 에너지를 풀어넣는다.
즉 욕망이 생겨야 이를 충족할 에너지가 생긴다. 우리 영적 DNA는 완벽합니다. 우리는 각자 완벽함을 품고 있고 이 사실은 우리 내면과 외면 모두의 저절로 드러납니다. 영혼은 확장과 표현의 대상으로서 항상 우리를 아는 존재의 본질이 순수하고 완전한 영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늘 더 많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성장하길 바랍니다. 나는 더 빨리 달리고 싶어. 나는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 영혼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경험을 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벽함은 항상 표현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릴 때 더 빨리 달리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 하고 더 많이 팔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꼬마였을 때 할머니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단다. 할머니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고 나는 할머니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틀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은 창의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결국 비참할 정도로 실망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그게 전부입니다. 즉 그저 내 안에 더 많은 나를 밖으로 꺼내는 것뿐이다. 나는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은퇴라는 개념은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살만할 정도로 돈을 벌어서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하려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일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만족은 당신은 만족을 얻기 위해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일에서 만족을 얻는다. 여기서 바로 잡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현실에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건 아니다. 당신이 변하기로 결정하면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더 큰 구조, 이를테면 회사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호텔을 떠올려보면 호텔에서 사람을 뺀다면 더 이상 호텔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가득 찬 건물을 소유한 것입니다. 호텔은 사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면 사람을 일궈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히 일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원해야만 합니다. 흔히 사장은 직원들에게 실수했잖아, 어떻게 제대로 하는 건지 보여줄게. 그렇게 일하라고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패러다임이고 그저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바뀔지 몰라도 곧 원래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아서 한 사람이 이뤄내는 성과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직원들이 내는 성과의 온도를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고 싶다면 기기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지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 기업에 가서 이런 법칙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아침 9시까지 잠재 고객 앞에 나타나서 10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사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보험을 팔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사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해야 할 두 가지는 매일 아침 9시에 잠재 고객을 만나 10만 달러짜리 보험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일주일 동안 계약한 10만 달러 보험 증권의 수는 예전의 연간 계획 건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교도소에 가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자신이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결과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람을 바꾸려고만 한다면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변하는 것에 저항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나는 변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변할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그의 말에 저항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변하는 것에 저항한다.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나는 변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변할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그의 말에 저항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잘하고 더 크게 변화하고 더 생산적이길 바라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건 심리학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건 심리학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대에 관한 수많은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파를 들고 관대에게 다가가 제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심오한 생각이 담긴 메시지를 좀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종이를 받아 그 위에 내 삶이 내 메시지다 라고 썼습니다. 리더라면 사람들이 일하기 바라는 수준으로 직접 일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을 위해서 세운 목표를 실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 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을 이해하기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구해야만 합니다. 나이팅게일가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그가 쉴 새 없이 공부했다는 점입니다. 나이팅게일은 항상 배우고자 했고 그 모습은 흡사 내 삶이 내 메시지다 라고 말하는 간디와도 같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부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부하는지 지켜봤다. 언젠가 그가 책상 위 독서대에 20세기 초에 활동한 동기부여 작가 토마스 트로워드의 책을 올려놨는데
책의 어느 한 페이지가 잘 보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 부분을 석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한 페이지를요. 네. 그 페이지를 온전히 다 이해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워드가 쓴 책을 모두 사들였고 매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그들에게 바라는 행동을 직접 해야 합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DNA에 새겨진 패러다임을 이해하라. 패러다임은 누구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습관이죠. 이제 나는 이 개념을 꽤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합니다. 만일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딱 한 번만 들었다면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압니다. 어느 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은 터무니없이 황당합니다. 그 생각들은 아마도 300에서 4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에서 비롯되어 이후 DNA 통해 전달되고 지금의 우리가 가진 DNA 일부가 되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뱃속에서 자라나는 기간, 즉 280 동안 그 생각들이 DNA에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리한 상태, 즉 당장이라도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처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한 때는 26이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상당히 잘해오고 있고 또 수백만 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몸을 담은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일을 하며 학교와 회사에서 일했고 교도소에서도 일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삶의 멋진 결정체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일을 하려면 컴퓨터 기능을 이해하고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나라는 생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등 그 방법은 반복이었습니다.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누가 이 책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도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며 이 세 가지는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잇따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 태도. 나는 태도에 관해 나이팅게일이 글을 쓰고 녹음한 마법의 말, 오디오 관용년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아마 10,000번쯤은 들은 것 같습니다. 태도가 전부이다. 나이팅게일이 말한 마법의 말은 바로 태도입니다. 죄송해요. 이 강연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태도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나의 태도는 어떤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는 태도를 공부했고 내 태도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